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2023년에도 끊임없이 이상형 월드컵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 어두웠던 분위기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 그늘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선수들이 앞으로는 좀 주력 선수로 뛰어줄 수 있을 것인가, 경기 분위기는 언제쯤부터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그 2023년의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큰 틀과 또 선수들의 면면까지도 오늘 조목조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기 분위기 어떻게 좀 꾸려가면 좋을지 함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윤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두 분은 올해 개묘년에 계획 세우셨어요?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는 사실 원래 작년 목표가 몸 만들기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네. 아직 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어떻게 뭐 바디 프로필이라도 한번 찍으시게요? 찍을 수 있을 만큼. 저희 그리고 이상형 이제 월드컵에서 한번 이렇게 오픈해 주시나요? 벗고 나와도 되나요? 뭐 허락을 해주시면 네. 아. 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인 만큼 과감하게 그래요? 만들어지면 예, 만들어지면. 네, 네, 그래서 만들어지면. 올해도 역시나 건강과 함께 약간 좀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신 거죠? 네, 또 몸이 건강해야 아, 또 정신도 건강해지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윤경 전문가님. 네, 네, 같은 맥락인데요. 네. 저도 연말에 조금 감기 몸살로 좀 호되게 앓았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이제 올해 한 해 또 한 살을 더 먹죠. 먹는데 이제 정부 그 나이 정책위에서 또 한 살이 또 컴백, 리턴되는 그런 이제 기분도 좋은데 여하튼 간에 건강,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지 올 상반기는 조금 기대할 수 없는 장이다 보니까 잘 견뎌냈고 버티면서 이제 하반기를 노리려고 해도 몸과 마음 건강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이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없으니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건강 회복하는 게 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리 뭐 고운보화가 있더라도 건강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체력 그리고 또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목표를 좀 잡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좀 잡고 계신지 이 시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목표 올해 내내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좀 기원 드리면서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8강 라인업 대진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8명의 선수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2023년의 첫 번째 경기여서 지금 경기장별로 코스피 코스닥을 1라운드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 그리고 또 1월 휴가 관련해서도 관심 많으실 텐데요. 1라운드에서 코스피가 나을 것인가 코스닥이 나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경기 분위기로는 코스닥이 크게 좀 기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버티는 대형 선수들 몇몇 있어서 코스피 경기장까지는 아직까지 크게 점수차가 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비전까지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라운드 갑니다. 대형 선수들이죠.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이 맞붙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대표적으로 좀 지지부진했던 계속해서 벤치 신세를 졌던 선수 가운데 한 명인데요.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나요? 올해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비슷한 듯 다른 모습, 그동안 꾸준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이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 조금씩 달라지려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라운드입니다. 중국발 모멘텀 이쪽으로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감기약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PCR 규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에 영향을 받는 제약 바이오 선수들 오늘 경기장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 제일약품 3라운드에 나서고요. DNC 미디어입니다. 이 선수 웹툰 관련된 선수로 묶입니다. 지난해 말에도 이 미스터 블루를 비롯해서 이 웹툰 관련된 선수들이 한껏 몸값을 높이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 흐름이 올해 연초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DNC 미디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3라운드 제일 약품 DNC 미디어에서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 방산대 제약바이오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 최근 연말 연초에도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동향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빅텍의 주가 움직임 활발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선수들 보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곧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 제형의 변형된 플랫폼을 수출한다라는 개별 뉴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강 구성은 이렇게 됐고요. 저희 유튜브 게시판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투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 코스피 대 코스닥 경기부터 현재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 마음껏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경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작년 말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중국 쪽이에요. 중국 키워드는 계속 가져가는데 관련된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서 뭐 잘 갔던 여행항공이 완전히 고꾸라져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또 감기약 쪽은 잘 가서 중국 코로나 쪽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던데 먼저 윤경 전문가님 리오프닝 관련된 선수들 조정 많이 받는데요. 네. 앞서서 갈 때 못 사신 분들은 지금 사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되실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작년에도 이제 주도주도 없고 주도주 위주로 해서 좀 돌아가는 장세였고 지금은 주도주마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증시 시장. 또 연말에도 뭐 산타 랠리를 기대했다가 뭐 스크루지 랠리로 그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뭐 끝을 모르는 하락이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그래도 주목하는 곳은 아시아 중국 증시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상.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중국 경제가 이제 제조라든지 소비가 일어나야지 전 세계 증시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집중이 그쪽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당국은 봉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이유가 첫째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침체되면서 민심 위반까지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없다. 중국 당국도 이제 당혹한 입장에서 그래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걸릴 사람은 걸리고 뭐 사망자가 나오는 거를 감안하고 내수와 경제, 제조 이런 부분을 살려야겠다. 부양을 해야겠다. 그런 쪽으로 일단 방향을 큰 틀에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전 시간에도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알령, OTT 관련해 갖고 뭐 제약 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라든지 소비가 이제 진작되면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양면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뭐 OTT 한알령 관련해서 이제 엔터가 먼저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약 바이오도 나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 부분, 화장품이라든지 뭐 카지노 이런 부분이 이제 선반영되고 이제 뒤이어서 이제 항공 여행까지 따라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리오프닝 중국 관련은 어떻게 준주도주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섹터 테마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 뒷받침은 증시나 경제 상황이 완전히 받쳐주지 못한다. 기대감,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이 선반영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돌아가고 순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1월, 2월까지는 어느 정도 중국 이 정책하고 전 세계의 집중 이목 이제 소비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은 맞아요. 어차피 이제 방역도 안 하고 문호도 개방하고 모든 게 중국 정책의 지금 상황을 갖다 뒤바꿀 수 없는 물결 흐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눌림목 구간, 조정 구간 나올 수 있지만 2월까지 조정하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돼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엔터, 항공, 여행, 카지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을 갖다 조금씩 다시 재차 눌렸을 때 담아가면서 그때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게임도 판호 발급도 됐잖아요. 게임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눌림목 구간을 갖다 잘 공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 상승이면 여행 항공은 지금이 그 눌림목이고 따라서 사도 좋겠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분야 중에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 여행주는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실적 부분은 좀 따라와 줘야 되는 기대감만으로 계속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항공 여행은 다른 뭐 이제 엔터나 화장품이나 카지노나 이 게임 이런 부분은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조금 보여주는데 아직은 항공 여행은 기대감이 먼저 들어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실적 추가 부분이
들어올 때 그때 또 이제 잘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눌림목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중국 차이나 모멘텀은 1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약주와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기대가 되는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주 같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약주 움직일 때에는 제약주에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항공이나 여행 같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에는 리오프닝 쪽에 이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발 입국자를 약간 제한하겠다라는 정부의 스탠스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중국의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중국인 이제 입국자는 당분간 막겠다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제 우려감이 추가적으로 또 감돌면서 제약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호흡기 관련주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1월 달에는 결국에 새해 첫날에 이렇게 또 제약주나 혹은 이제 호흡기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간 만큼 조금 더 코로나 수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향후에 어찌됐든 이 리오프닝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이 여행이라든지 항공주 이러한 종목들이 또 탄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에는 리오프닝 쪽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종목들의 또 흐름을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이제 이 전략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제 여행이나 항공장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바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에는 지금 단장에 이제 시장이 집중하는 쪽은 제약이라든지 코로나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번 주에는 이쪽에 조금 더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관심으로 지켜봤다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좀 확진자가 줄어든다라든지 혹은 이제 중국 당국에서 뭐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을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또 솟아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결국에 이제 이 제약, 감기약은 당장의 공급량을 확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 수요 폭발은 1월 말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좀 중국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월 달까지는 차이나 모멘텀 계속해서 좀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발빠르게 그때그때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리오프닝 쪽은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제약이라든지 혹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반사 수혜를 받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리오프닝보다는 코로나 관련돼서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수혜 선수를 단기간 내에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리오프닝 지금 잘 가던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네요. 이렇게 게시판에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쉰다고 눌림목이라고 바로 따라잡으시면 안 되고 당분간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두 분 나란히 의견 주셨으니까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뒤로 미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모아졌습니다.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이상형 월드컵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8강의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는 이미 투표는 진행되고 있고요. 8강의 1라운드 이상형 월드컵 최초로 코스피 대 코스닥 이렇게 대진표를 꾸려봤습니다. 네, 코스피 대 코스닥, 코스닥 대 코스피. 과연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쪽은 어떤 쪽일까요? 차트를 보면 거의 뭐 유사하게 나오는데 어찌 보면 뭐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현재 경기 성적은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저는 코스닥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네. 그리고요? 네, 저도 코스닥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부진한데 두 분이 이렇게 입을 모아 응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일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일단 오늘 사실 시장이 약간 좀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 첫날이고 사실 또 주말간에 미증시가 완전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오전에 올렸었던 수급들을 한번 이제 다 빼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이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그만큼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 지금 이제 대형주가 좀 자리를 지켜주면서 수급을 조금 다시 한번 끌어올 만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이슈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CES라든지 혹은 뭐 JP 모건, 이제 뭐 차이나 모멘텀 이러한 이 이슈들이 좀 굉장히 단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1월 중순쯤에 이제 CPI가 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목되는 부분이 3개월 연속 이제 CPI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월 달에는 어떤 주도주가 하락할 만한 환경 자체가 좀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주도주는 반도체 혹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바이오 쪽이 움직이곤 하는데 지금 현재 2차 전지나 혹은 이제 반도체는 쉬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은 완전하게 다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부 이제 감기약 관련된 항생제 관련된 제약주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가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월 달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또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 달은 코스피는 조금 더 좀 힘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반도체도 좋아질 수 있는 시기는 2분기 이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IRA에 대한 어떤 뭐 긍정적인 방향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또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추가적으로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소형주들이 활약할 만한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대형주들은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지켜주는 선에서 정도만 이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시장을 크게 좀 끌어가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주 쪽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슈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차이나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CES라든지, 혹은 뭐 북한의 도발, 혹은 뭐 JP 모건 등등 해가지고 이슈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1월 달에는 아마 저는 뭐 초부터 말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자체가 이 중소형주들이 좀 마구 날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살짝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는 코스닥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게임, 이슈 플레이 가능한 중소형 선수들이 몰려있는 코스닥이 낫다. 윤경 전문가님이 코스닥을 골라주신 이유.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뭐 로우 전쟁의 그런 뭐 이 원자재 부분 이런 큰 문제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주가 반영 이런 부분은 사실 반영이 거의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또 언급 나왔지만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이 이제 올 1월부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새해 첫날 어느 정도 좀 추가 좀 어느 정도 그 연말에 계속 빠졌던 부분 오늘 좀 되돌림 현상으로 좀 지수를 끌어올리리라 생각했는데 이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투심 부분이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은 게 첫날 스타트부터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떤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이평선 다 이탈해 가고 볼링저 밴드 하단까지 뭐 다 이탈해 버린 그런 상황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 바닥을 치닫고 있는데요. 지금에서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들어가신 분들 사실 지금에서 어떠한 공포 국면이라고 해서 이제 매도하는 거는 이제 이미 이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매수하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좀 이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포인트를 어디로 두냐 중소형주, 중소형주의 모멘텀.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발 관련 섹터 테마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코스피의 대장주가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경기 침체라는 주변 환경에 있어서 움직이는 폭이 좀 좀 더디다. 이런 부분이고요. 어차피 이제 12월부터 해갖고 중국발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린 OTT, 한알령, 제약,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 여행, 항공, 이런 게임 엔터, 이런 부분이 벌써 이제 12월에 뭔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2월까지, 1월 지나서 2월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 요기에 관련 섹터 종목들에도 코스닥 쪽에 좀 비중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는 코스닥 위주로 조금 대응 방식을 접근 방식을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기업 모멘텀, 중국발 관련 종목들 이런 부분에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변동폭이 좀 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코스닥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선정 이유가 거의 유사하게 1, 2월까지는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보다는 모멘텀 플레이가 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코스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유튜브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동일하게 코스닥을 조금 더 좋게 보시네요. 7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뭔가 전반적인 시장, 코스피 지수, 대형주에 대한 기대는 낮다는 건데, 김영일 전문가님,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밴드를 좀 제시를 해주세요. 당분간 좀 어떤 움직임 나타날까요? 일단 당분간은 저점에서 약 한 2350 정도까지, 저점이 이제 지금 현재 한 2200 정도부터 네네네. 2350 정도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2500포인트를 뚫어내기 위한 그런 구간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주도주가 좀 살아나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도주는 반도체나 혹은 2차 전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주도주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익 실현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바닥 짚었다가 이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네요.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요, 체급을 조금 키워가지고 큰 선수들, 대형 선수들,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의 대결입니다. 오늘 그래도 두 선수는 전반적인 경기 대비로는 가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현대차 오늘의 움직임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던데, 투표 진행해 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 윤겸 전문가님, 네, 저는 현대차로 가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요. 저는 LG 엔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좀 엇갈렸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현대차 고르신 이유는요? 네, 뭐 이제 뉴스 원고함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이제 상업용 전기차 이 부분은 이제 지원 수혜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호재가 터져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한국과 미국이 이제 수교한 지가 이제 70년이 올해 이제 70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한미 양국의 이제 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IRA 법안 같은 거 이제 수혜를 갖다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오늘 이런 이제 상업용 관련해서 허가를 해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그런 이제 그 법 원칙에 따라서 무조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미 양국의 협력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다가올 치포 동맹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때리기로 이제 중국을 때리고 제압을 해야 되는 한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호 간에 이런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도 이제 한국에 대한 IRA 법안을 갖다 너무 이렇게 강하게 고수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문도 열어주고 이제 어떤 수혜를 줘야지 같이 다음 그 목표를 위해서 파트너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상업용으로 좀 어떤 방향이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소식이고요. 또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사우디에 이제 현지 공장을 개설하는 그런 이제 MOU 체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호평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현대차는 상당히 지금 앞으로 이제, 걱정되는 부분보단 우려되는 부분보단 이제 좋은, 호재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뭐 상당히 이제 2차 전지가 주도주로서 작년에 상당히 이제 선전을 보여줬고, 거기에서 이제 대장주로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많이 역할을 보여줬는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갖고 이제 어떤 주가도 좀 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예. 테슬라? 네, 테슬라 갑자기 첫날 생각이 안 나요. 네, 테슬라 부분이 이제 약화를 보면서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4분기 실적이 약간 이제 기대치보다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적 부분이 또 4분기 정도 받쳐줘야지 올 초에 상승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이런 부분, 이제 오보행 부분이 있고 우리 사주 매도 부분,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부분 이런 게 이제 겹쳐지면서 잠시 지금 LG 엔솔은 약간 숨고르 기장이 아닐까. 조금 쉬어가는, 물론 이제 내년 올해 이제 들어가가지고 1월 2월 지나면서 좀 더 다지면서 재차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네. 현대자동차에 더 호재가 많다. 그동안 잠잤던 주가 부분이 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현대차로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시각에 그런 발언이 게시판에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악재가 없을 것 같아서 라고 또 이유를 달아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다음으로는 또 김영 전문가님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2차 전지인가요? 일단 현대차가 우려감을 완화시켜주는 이슈가 나왔죠.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리스차를 또 이 장기 리스를 하는 부분은 이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판매까지는 뭐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뭐 렌트 회사에서 리스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리스차에 대해서만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수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약 한 5% 정도의 매출 비중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미국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현기차가 현지에서 이제 판매 전략을 맞춰놓고 있는 거는 개인용 차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개인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IRA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현지 판매에 대한 이러한 이제 제한이 좀 풀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찌됐든 뭐 호재기는 호재입니다. 우려감이 완화가 됐지만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얼마나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향후에 3월에 이제 IRA 가이던스가 발표될 건데, 너네 이거 이제 해줬잖아, 일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굉장히 좀 심하고, 이제 바이든도 그렇게 큰 틀 바꿀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IRA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고 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여제 역대급 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신성장 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법안들을 좀 잘 해결을 해놔야 되고, 내연기관은 이제는 아무래도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판매량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뭐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압박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IRA 가이던스가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여전히 우려감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달에 이제 오보행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오보행 물량이 적지가 않죠.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면서 단가 자체가 이제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단가도 충분히 이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가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LG 엔솔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체적으로 배터리셀 3사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종목들은 눌림 구간에는 분명히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IRA 법안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는 훨씬 무관하게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2차전지 배터리셀 3사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눌릴 때에는 오히려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삼성 SDI나 혹은 이제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뭐 지금 당장에 바닥을 약간의 잡아간다라고 하면 모아가도 문제는 없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버행이라는 이런 이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대차보다는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덜한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이 나왔던 재료에 대해서 IRA 관련돼서 우려가 해소됐으니까 호재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호재인데 너무 사이즈가 작다,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엇갈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주셔야 돼요. 이번 2라운드의 승자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바,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차였습니다. 57%,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쉽게 떨어졌네요. 이것이 아마도 경기장에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선의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50만 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짚어주느냐 주의하게 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라운드는 현대차의 승리로 돌아갔고요.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좀 가뿐한 선수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일약품 그리고 DNC 미디어의 대결인데요. 김영희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죠. 저는 제일약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고르셨고, 윤겸 전문가님은요? 저는 DNC 미디어로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도 지금 성적은 두 선수 다 7% 안팎으로 올라서 굉장히 좋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이 먼저 DNC 미디어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지금 웹툰 시장을 우리 이제 K 컨텐츠, 우리 K 웹툰이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거의 뭐 선두로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특징인 것 같고요. DNC 미디어가 이제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라는 이런 이제 시리즈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또 올해부터 새롭게 이제 출시해갖고 진행하려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만화라든지 웹툰은 사실은
일본이 뭐 거의 그 시장을 이끌고 우리는 이제 쫓아가는 국면이었고 일본 웹툰 만화 보면 상당히 이제 만화 매니아들이 보면 야 부럽다 어떻게 소재가 저렇게 재밌고 다양하냐라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이제 K 컬처 문화가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장악하면서 그쵸. 역시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떠한 이제 정치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 문화 속에는 이제 정치가 민주화되고 목소리가 다변화되고 이런 사회가 또 경제가 활력이 돌아가는 사회가 이런 이제 소재라든지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웹툰 만화가 전 세계 1위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이제 추격을 추월하는 이유는 보면 이제 일본 경제의 활력소가 떨어지고 또 이제 일본이 이제 이 민주화가 아직도 이제 어떤 일당으로 가는 그 자민당 그런 이제 정치 체계라든지 문화라든지 경제 부분이 이제 전성기를 갖다가 추가해서 끌고 갈 수 없는 오히려 쇠퇴하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 문화가 예전 전성기를 유지하고 쇠퇴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어떠한 이제 민주화하고 경제 부분을 갖다 추가죠. 물론 지금은 다 어렵긴 하지만은 그 상승 능력을 이어가면서 어떤 사고의 다양화, 목소리의 다양화 이런 부분에서 경제 사회 이러면서 소재거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펼쳐지지 않나 이렇게 좀 저변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DNC 미디어가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부분도 소유하고 이제 중국 OTT 한알령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가 좀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런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제 어떠한 강력한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신작이라든지 또 올해는 이제 애니메이션과 게임 쪽으로 또 진출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추가 상륙, 동력 여러 가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갖췄다. 이런 부분에서 DNC 미디어가 좀 강력한 이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약품은 지금 뭐 이런 이제 저거 아니겠습니까? 사재기 지금 감기약 관련해서 테마로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이제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상당히 얻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골다공 치료제 봄비바라고 해서 국내에 이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매출과 실적과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저는 약간 DNC 미디어 쪽에 특히 이제 재무 구조가 DNC 미디어가 좀 탄탄한 이제 유동성이 높고 부채가 작고 상대적으로 제일약품은 유동성보다는 부채가 좀 높은 기업. 근데 실적 부분에서도 이제 당기 순이익의 영업이익이 약간 적자 쪽으로 지금 좀 더 실적이 개선돼야 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기약 품귀 현상이라든지 사재기 이런 효과 신약 부분에서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돼서 올라갔으나 추가 연속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선 DNC 미디어가 좀 더 여러 요소를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DNC 미디어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 제일약품 골라주신 김혜울 전문가님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두 종목 다 이번 달에 이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DNC 미디어는 상당히 좀 실적도 받쳐주고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는 반면에 제일약품은 사실 항생제 원료에 대해서 매출 비중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매출의 어떤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제일약품을 골랐냐면 저는 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차이나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던 제약주들은 계속해서 좀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경남제약이라든지 혹은 이제 제일약품 같은 기존에 상승이 나왔었던 경보제약 외에 다른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제약주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섹터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역시나 이 차이나 모멘텀은 1월 말까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제일약품 경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수급이 들어갔다 보니까 이 제약주들은 하루 수급 들어가면은 이틀, 3일 계속적으로 돌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차이나 모멘텀에 대한 어떤 이슈 플레이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이 조금 더 이제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저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롭게 올해부터 이제 좀 진행이 될 IP에 대해서 새롭게 또 게임이라든지 혹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컨텐츠나 혹은 이제 뭐 게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어떤 확대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워낙에 좀 성공 사례를 많이 보여줬었죠.
나왔었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애니메이션들을 게임화 해가지고 네. 최근에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가 있었죠. 이게 원래는 이제 만화책의 이제 원작이었는데 이게 또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게임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매출처가 다변화했고 이에 따라서 상당히 또 이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좀 이 만화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준 그런 사례가 또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뭐 최근에 뭐 신과 함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또 게임까지도 진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은 조금 더 DNC 미디어가 올해 더욱더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 플레이는 조금 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시장이 차이나 모멘텀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아서 제일약품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탄력이 나올 것 같고 DNC 미디어는 그 후에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생각이 돼서 조금 더 단기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제일약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다 두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선택은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3라운드의 승자는요. DNC 미디어 대 제일약품. DNC 미디어가 7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DNC 미디어가 올라갑니다. 제일약품이 단기에는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고 김영희 전문가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너무 크게 보지 않고요. 24,500원 설정하셔가지고 이 구간까지 단기 트레이딩 진행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약품은 지금 주가가 22,600원이거든요. 24,500원 목표 주가로 설정됐으니까 참고해보세요.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는 자주 얘기되는 선수는 아닌데 방산대 이렇게 또 선수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두 선수가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택을 먼저 해보죠. 김효일 전문가님. 저는 알테오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저도 알테오젠으로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라운드는 두 분 모두 다 알테오젠을 예, 골라주셨어요. 김영일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앞선 시간에서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빅텍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이야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언행일치인가요? 네, 빅텍이 사실 이제 워낙에 전통적인 방산주였죠. 동적적인 방산주면서 워낙에 이제 북한이 조금 도발을 많이 감행을 할 때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고 또 시장에서 좋지 않을 때 움직이는 종목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들어서 이제 2022년이죠. 작년 들어서 이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좀 터지게 되면서 사실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좀 한 바퀴 돌았다는 점. 그 다음에 북한이 또 너무 잦게 도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좀 찾아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짜잘짜잘한 도발까지 해가지고 40회를 넘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미 도발에 대한 어떤 약발은 그렇게 이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에 대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었죠. 이제 이 일전에는 빅텍이나 한일 단조가 좀 완전히 좀 테마성에서 이제 이 작년 넘어가면서 실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바뀐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조금 바탕이 되는 그러한 방산주 쪽에 완전히 좀 수급이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또 무인기 도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새해 아침부터 미사일 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빅텍이 약간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수급을 동반하고 있다고는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잠깐 또 빅텍을 보게 되면 네. 앞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매물대가 워낙에 이제 두터운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흐름으로 이 앞선 매물대를 좀 뚫어주기에는 약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빅텍은 당장이 조금 이 접근하기에는 메리트가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또 워낙에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 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고집하게 되면은 정권 소멸할 것이다. 굉장히 좀 강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기술 이전 1,800원 규모 이제 기술 이전이 나오게 되면서 계약금을 이제 100억 정도 받을 것이라는 부분이 실적에도 상당히 좀 좋게 반영이 될 것이다. 기대감이 좀 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또 마일스톤 방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임상권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금이 차근차근 들어오겠죠. 다만 저는 사실 일전에도 기술 이전된 종목이 한번 이제 나왔었잖아요.
지금 레고캠 바이오였었나요? 맞아요. 예, 네.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 건이 나왔었고 조단위였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 별로 못 그렇게 봤어요. 예, 저는 그렇게 조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었고 저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좋다라고 보고 있고 마일스톤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허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계약금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됐고 차익 실현이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제약 바이오 쪽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빅텍보단 낫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알테오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3라운드는 다 좋은데 누가 더 좋냐의 게임이었다면 이번에는 누가 덜 나쁠까?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게시판에 보니까 방산주라도 빅텍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었으면 골랐을 텐데 이런 목소리가 좀 있던데 혹시 방산주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각이세요? 아니면은 뭐 사이즈가 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이런 선수 있었다면 이번 라운드가 좀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왜냐면 이제 알테오젠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방산주들이 사실 이제 4분기에 폴란드 향 실적이 다 반영이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경기 침체, 이 워낙에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서 분명히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주가로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혹은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방산주가 나왔다면 선택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이 방산 업체들 이제 잘 가는 종목들은 역시 이제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이 역시 이제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 언급을 좀 강하게 하시다 보니까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건 힘이다. 이런 이제 키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 상당히 빅텍이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시총이라든지 매출이나 실적,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같은 거 보면 좀 방산 섹터 이 종목 중에서 좀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뭐 시총이 상당히 좀 낮고요. 그리고 또 해외 수출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까 전에 또 이제 빅텍의 이제 주가 움직임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고 이제 어떠한 이제 정부의 이런 이제 반응 언급 때문에 좀 수급이 약간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제 결과물 실적 매출 부분에서 수출하고 이제 어떤 무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변화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앞으로 좀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기술 이전하면서 1,839억에 대한 이제 규모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뭐 계약금도 들어오고 네. 또 이제 그 최근에 와서 이제 외인들이 좀 수급이 많이 좀 들어왔어요. 역시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역시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 어떤 성과,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뭔가에 대한 이제 형태를 보여줘야지 그게 이제 실적 매출에 연관되고 수급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알테오전이 뭔가 좀 보여줬다. 기술적인 부분, 기술력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빅텍은 약간 이제 발언, 정부의 어떤 이제 반응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수급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빅텍은 앞으로 이제 매출 부분, 이제 수출 부분 이런 부분 이제 다변화해서 뭔가 좀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돼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시총도 좀 커져야 될 것 같고요. 규모가 아직은 좀 방산 쪽에서는 약간 좀 후순위가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알테오젠의 점수를 좀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두 분의 의견이 모아져서 알테오젠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보시죠. 네, 역시 알테오젠 7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4라운드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면 빅텍은 지금은 좀 오름세 나타내는데 어떻게 할지 윤겸 전문가님이 빅텍 가격 예. 다음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일단 마디가죠. 현재 5,300원대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을 돌파하는 게 목표니까 일단 6,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텍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4강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의 대진표 구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4강의 첫 번째 라운드는 코스닥 대 현대차. 어찌 보면 현대차는 대형 선수들을 좀 대표해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들 모멘텀 플레이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오랜 기간 쉬었던 현대차. 이제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윤겸 전문가님 어떤 쪽 고르시겠어요?
이게 종목 대 종목이면 선택이 어렵지 않은데 그쵸. 지수 네. 대 현대차다. 네. 참 이제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주가의 변동성을 봤을 때 코스닥이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코스닥 그리고 김영 전문가님. 저도 코스닥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코스닥을 골라주셨어요. 그러면은 김영 전문가님부터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1월달 자체가 1월달은 아무래도 완전하게 좀 이슈 플레이로 인해서 이제 이 주도주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현대차는 지금 현재 이 어느 정도 이 어떤 호재에 의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우려감은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가이던스가 나오고 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접근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약간은 조금 관심 종목으로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사실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1월달 내내 저는 이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경 전문가님.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그런 거 이제 기대감 어떤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종목을 사신 분들의 어떤 희망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예, 실적 매출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장이라도 좀 버텨주길 바랬는데 너무 바닥을 이제 어딘가 바닥이 모를 정도로 이제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큰 종목들 굵직한 이런 대형주들은 올라가는데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래 차트상 올라갈 때 매수는 시간을 먹는 게임이거든요.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올라가고, 하락은 사실 급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현대자동차 이제 IRA 법안 같이 오늘 상업용 리스 관련해서 좀 좋은 이제 호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망이 나쁘진 않으나 이제 다음 단계 IRA 관련해서 협상 부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부분을 갖다 이제 풀어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시간이 걸리고 매수 올라가는 것도 시간을 먹는 게임이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전망이 충분히 좋고 밝으나 재차 기대하는 그 지수만큼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으로 이제 뭉퉁거려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도 언급되어 있지만 2월까지는 네. 중국발 모멘텀에 의해서 중국과 관련 섹터 테마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상당히 그 안에서 기업 모멘텀에 다르겠지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도 현대자동차보다는 움직임 변동성에 의해서는 코스닥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으로 지수를 선택하긴 처음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코스닥을 골라주셨는데 경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선수 대 선수가 아니라 지금 한 경기 전반과 그리고 또 하나의 선수, 이렇게 또 대진표가 계속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과연 오늘의 우승까지 거머쥐게 될까요? 일단 준결승에 코스닥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참 고르기가 어려워요. 반반이 딱 나왔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두 분이 나란히 코스닥을 응원해 주신 바 준결승에 코스닥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많으세요. 윤겸 전문가님은 더디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네, 할까요? 다음 그 매물대가 좀 몰려 있습니다. 18만 원. 18만 원을 갖다가 이제 거기까지 올라와 주는 게 관건이 아닐까 해서 18만 원 선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강의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강 2라운드는요. DNC 미디어 대 알테오젠, 웹툰 대 바이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네, DNC 미디어. DNC 미디어, 그리고요. 저도 DNC 미디어입니다. 네, DNC 미디어 네. 나란히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님, DNC 미디어가 어떤 점이 더 나은가요? 1월 달에 이슈 플레이 되는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수급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DNC 미디어의 단기적인 수급 방향을 봤을 때 1월 달 정도 내에 반드시 한번 급등이 나오겠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좀 저는 강조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IP 재산권에 대해서 앞으로 매출 실적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네. 상당히 또 시장의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워낙에 업종 자체도 시장에서 어찌됐든 좋은 어떤 이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업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DNC 미디어는 상당히 이 관련돼서 콘텐츠 쪽이나 혹은 이제 웹툰 쪽에서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오늘 올라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일전에 레고캠바이오를 한번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흐름이 그대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메리트는 그대로 이제 DNC 미디어 쪽에 완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DNC 미디어는 오늘 장중에 고점 계속 높이는데 알테오제는 음봉이 또 나와가지고요. DNC 미디어 힘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윤경 전문가님. 네,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IP 직접 재산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잣집,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 이제 지적 재산권도 갖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라는 IT 요런 이제 이 IP 관련해서 이제 시리즈가 또 나갈 거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하고 게임 쪽으로도 이제 방향을 잡아서 매출과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 그리고 이제 이런 웹툰 이런 전반적인 이제 중국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OTT 한한령 관련 이런 이제 분위기를 편승해서 이런 이제 섹터 테마 쪽에서도 좀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재무 건전성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중국발 관련해서 이제 제약 관련 부분은 사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고 기술이 이제 피하 주사행 수출 이런 관련 이제 기술 이전 관련 부분에서 오늘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좀 빠진 부분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동력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저는 DNC 미디어 쪽으로 저도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4강 2라운드에서도 이견이 없이 DNC 미디어로 선정이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 투표 결과 보시죠. 압도적입니다. DNC 미디어 72%의 지지 받았습니다. 알테오젠 그러면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다음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45,000원을 돌파하는 게 그쪽에 또 이제 매물대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목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만 원 약간 하회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45,000원 알테오젠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승전 보시죠. 네, 두 선수 맞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네요. 코스닥, DNC 미디어 어떻게 될까요? 단기에 DNC 미디어의 탄력과 또 코스닥 전체적인 탄력, 요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두 분이 골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영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DNC 미디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그리고 저도 DNC 미디어가 조금 더 네. 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 네. 두 분이 나란히 DNC 미디어를 골라주셨어요. 하지만 우승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계속 투표해주세요. DNC 미디어가 더 낫다. 그리고 1월에 한 번은 강하게 슈팅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축구는 전체적으로 감독 노름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주식은 완전히 좀 선수 노름. 선수를 이제 좀 잘 골라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선수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수급입니다. 수구. 지금 현재 수급이 현재 단가에서 굉장히 잘 모여들어 있느냐 아니냐가 이 주가의 탄력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DNC 미디어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수급이 좀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황의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좀 괜찮기 때문에 아마 1월달 정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 현재 구간을 좀 넘어서는 그런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코스닥은 이 아무래도 우리가 선수를 좀 고르기 위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용도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는 결국엔 선수일 것 같아요. 그 선수를 보여주는 게 바로 DNC 미디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DNC 미디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윤경 전문가님 네,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최근에 유행했던 요즘까지 이어지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월드컵 우리 카타르 축구하면서 나온 그 멘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DNC 미디어 차트를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꺾이지 않는 차트 분위기, 꺾이지 않는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네. 빠지지 않는 이런 좋은 이쁜 그림. 괜찮은데요? 그걸 갖다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네. 한번 꺾이지 않는 저 차트라고 좀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IP, 지적재산권, 신사업,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여러 다변화되어 있는 주변 환경이 추가 탄력을 네. 올라갈 수 있는 파워가 좀 더 있지 않을까. DNC 미디어가 그래서 DNC 미디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일단 DNC 미디어인데 과연 나왔을까요? DNC 미디어보다는 코스닥 전체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서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우승자는 코스닥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쉽게 떨어진 DNC 미디어 김영일 전문가님 상당한 애정을 드러내 주셨는데 간략하게 가격 전략만 알려주세요. 일단은 들어오기 전보다 살짝 더 상승이 나왔어요. 맞아요. 다만 네. 중요한 부분은 26,000원 이전 고점 부분을 네. 돌파해 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해 주는지 보면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밴드 좀 잡아주세요. 코스닥은 지금 마찬가지로 아마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단기 상단 부분인 700포인트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상단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코스닥은 약간은 분위기가 다르게 700포인트 정도까지 가되 이 정도 구간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윤겸 네, 전문가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700선을 회복하고 돌파한다면은 추가 탄력받아서 750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1차 통과 목표는 700선을 돌파해야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진행해본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그래서 우승자는 코스닥이 차지했습니다. 두 분의 밴드 전략이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데 앞에 좀 7자를 만드는 정도까지 퍼포먼스는 나타내지 않을까. 올해 중소형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기 마치고 나서요. 두 분이 나란히 작전 타임 갔습니다. 3시 40분에 먼저 윤겸 전문가입니다. 2023년 상저하고 증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공개방송 진행하고요. 4시입니다. 이때는 김영일 전문가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성공 전략 수립하기라는 주제인데요. 관심 있으신 이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집중력 발휘해 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